네,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유종현입니다. 네, 우리 2027년 수능 대비 비상개념 선포 커리큘럼의 이제 주간지가 되겠고요. 주간지 이름은 이제 매일 사문인데 이게 이제 언어 유희를 이용한 그런 거죠. 사문이죠, 사문. 네 문제씩 풀자는 거야, 네 문제씩. 그 네 문제만 풀면 안 되죠. 주간지에는 이제 네 문제만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마더텅도 푸셔야 되고, 뭐 수능 특강도 푸셔야 되고, 뭐 각종 모의고사도 푸셔야 되고, 이제 본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푸셔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요 이제 주간지에는 이제 매일 네 문제씩이 들어 있습니다. 총 7일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전문한 해설 강의를 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 자체 제작 문제가 한 30%, 그 다음에 수특수완이 30%, 뭐 기출이 한 30%, 나머지 10%는 어디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문제 가지고 충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충분하지는 않아요. 충분하지는 않은데 사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4문제라도 해라라는 의미지 4문제만 해라라는 의미는 아니야. 4문제라도 합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랑은 네, 1주차 데이 1 1번 문제부터 바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보시면은 가나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자, 끓는 점 100도가 되면 물이 끓고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 얼고 기온이 올라가면 꽃이 핀다. 얘는 자연현상이죠.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느는데, 비싼 가방이나 시계는 가격이 올라가도 사람들의 과시적 소비 욕구 때문에 수요량이 늘기도 한다. 얘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되죠. 틀렸고요. 나와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2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3번 가와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몰가치적이죠. 4번 나와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우리 5번 선지에다가 별표 좀 쳐볼까? 나와 같은 현상은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용이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만 정리할게요. 우리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있어. 결론의 재생 가능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잖아. 그러면은 그 결론을 재생이라는 거는 다시 사용한다는 거거든. 그 결론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있죠. 우리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해, 불명확해? 명확하죠. 그 다음에 확실성이야, 확률의 원칙이야? 확실성이죠. 그러면은 100% 같은 원인이면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 얘는 확실성인데 얘는 확률의 원칙이잖아. 그러면은 특정한 상황이나 해당 상황의 맥락마다 원인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관계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 낮겠지. 그러면은 항상 같은 결과가 나타나면은 너네가 예측하기가 쉬워, 어려워? 쉽죠. 얘네들은 예측에 용이합니다. 얘네는 예측이 곤란하겠죠. 그거를 묻는 선지가 이제 5번 선지야.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은 결과의 예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선지가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독특한 표현이 나와도 우리가 기본 개념 안에서 다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 친 기역부터 리을 한번 봅시다. 사과, 호박, 옥수수 등 주요 농작물은 꿀벌을 비롯한 곤충을 통해 번식하는 건 자연현상이죠.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한대. 사용. 이거는 사회문화현상. 꿀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건 자연현상이죠. 그 다음에 국제연합은 매년 5월 21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정하고, 이거 사람이 정한 거잖아.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이죠. 니은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디귿과 달리 리을,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죠. 답이 될 수 없고요. 리을, 기역, 디귿, 자연현상에 비해 사회문화현상은 특수성이 강하다. 그죠? 답은 4번. 괜찮죠? 3번.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기 정체 등 기상 여건 악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잖아, 분석. 그럼 얘는 사람이 분석한 거니까 사회문화현상. 그다음에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됐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죠. 그건 자연현상이죠. 또 마찬가지야. 중국에서 발생한 거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내에 머물면서 고농도 현상이 이어진 것도 자연현상이죠. 그 다음에 재난 문자를 보내는 등의 노력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이죠.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몰가치죠.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나타나고 특수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인데 리을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칙 맞습니다. 5번 기역 리을과 달리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얘는 달리가 틀렸죠. 경험적 자료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4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워 진단을 받은 후에는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데 이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췌장암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과학자들이 한 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문화현상이죠. 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엑소좀이라는 물질이 혈액을 따라 체내를 순환한대.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엑소좀의 당사슬과 결합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건 사회문화현상이죠. 1번 기업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죠. 답이 될 수 없고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달리가 틀렸네요. 경험적 자료는 공통점.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4번 릴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은 존재법칙이 아니라 당위법칙입니다. 5번 기역 릴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은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면 이제 1일차가 끝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마다 이제 목표 시간을 정해드리는데, 요 네 문제 정도면은 한 3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분도 안 걸려요. 이게 현실적인 풀이야. 내가 수능 때가 되면은 진짜 네 문제 1분이면 풀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는 잘하는데, 이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은 1분 안에 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개념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널널하게 잡아드리는 거고,
우리 데이 2로 넘어갑시다. 1번.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문제인데, 나무는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피톤치드를 생성한대요.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피톤치드가 풍부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 사람들이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문화현상. 그게 체내에서 긴장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생성된대. 이건 자연현상이죠.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는 사회문화현상이죠. 그래서 1번 기업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성이죠. 2번 니은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르고요. 디귿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나타납니다. 답은 4번.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적이고요. 5번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은 이렇게 묶을 수가 없지. 그죠? 얘는 자연현상이고 얘는 사회문화현상이잖아. 여기까지만 보고 뒤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건 공통점이잖아. 얘도 틀린 거야, 달리. 얘도 이렇게 묶을 수가 없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린 거지. 2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의 치사율이 100%. 이거 자연현상이거든? 이런 거 나 너무 지겨운데 100%는 수치화한 거니까 사람이 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돼지들이 다 죽는 게 그 왜 사회문화현상이야? 너 돼지야? 왜? 자연현상이야? 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920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했대요. 이건 사회문화현상이죠. 지난해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된 거는 자연현상이고요. 리을 국내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회문화죠.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확실성 틀렸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은 개연성이죠.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얘가 답이네. 4번 릴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죠. 5번 기억 디귿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은 경험적 자료는 공통점이니까 달리를 쓸 수가 없죠.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을 넘어갈게요.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대기의 공기 분자와 충돌하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지? 최근 태양 표면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세계 곳곳의 하늘에서 오로라가 나타난 것은 자연현상. 디귿.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이 마련하는 거니까 사회문화현상이죠. 기억. 기억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죠. 틀렸고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맞습니다. 답은 2번. 3번 기억에 비해 디귿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죠. 4번 디귿과 달리 니은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나타난다 그랬고 5번 디귿과 달리 기억 니은 자연현상은 얘는 달리가 틀렸죠. 경험적 자료는 공통점. 너네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제시문은 다 달라. 근데 선지는 모든 문제가 똑같잖아. 이 봐. 보편성과 특수성? 여기도 있죠, 보편성. 여기도 있을걸? 보편성과 특수성. 여기도 있죠? 없네요? 없을 수도 있죠. 여기도 보편성과 특수성. 여기도 특수성.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단원을 가르는 거는 저기 뭐야 그거죠? 그 뭐야 여기 제시문 자연상 사용상 찾는 거. 마지막 4번 보시면은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거는 자연현상이죠.
토네이도는 좁고 강력한 저기압 주변에 부는 깔때기 모양의 주변에 부는 깔때기 모양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래요. 자연현상이죠. 힘드네. 나 지금 5시부터 계속 촬영하고 있어. 죽을 것 같아요.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건 사회문화현상이죠. 그 다음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 사회문화현상이죠.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니은과 달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얘 둘 다 자연현상이잖아. 다르지 않죠? 2번. 니은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고요.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은 얘도 달리가 틀렸죠? 둘 다 사회문화현상이잖아. 5번. 기억 니은은, 자연현상은 디귿 리을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필연성.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묶을 수 없어요. 자사사 이렇게 묶을 수 없잖아. 니은이 빠져야죠. 같이 함축적인 건 또 사회문화현상이고.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또 2일차가 끝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3분 정도 걸리면 되는데 제가 정말 양보해서 4분을 드렸어요. 그래서 4분 안에도 못 푼다 하시면은 다시 개념 공부를 좀 하셔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넘어갈게요. 3단원. 3단원이 아니라 3일차. 우리 3일차는 이제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같이 볼게요. 다음 글의 필자가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3일차는 거의 전부 다가 제시문 독해인데,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하위 체계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능에는 자원을 얻어 생산 분배하는 기능,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 갈등을 조정하고 규범을 유지하는 기능,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해 사회를 재생산하는 기능 등이 있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이죠. 사회의 안정을 중시하는 거는 기능론이었잖아. 그래서 의미를 중시하는 거는 상상론, 개인을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보는 것도 상상론,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을 강조하는 건 갈등론, 사회 각 부분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합의됐다. 이게 이제 기능론이죠. 답은 4번이고요. 사회 구성 요소들은 불평등을 재생산. 기본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보는 게 누구야? 갈등론이죠. 근데 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불만인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내 교재에다 넣어놓고 내가 불만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봐봐. 이 문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기능론이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를 만든 사람은 이 갈등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요거를 이제 갈등론과 헷갈리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선지의 갈등론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니? 어?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독해를 못해? 선지를 보면은 상상론이 2개야. 갈등론이 2개인데 기능론이 1개죠. 그럼 답이 기능론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응? 답이 3번이면 5번도 답이어야죠. 1번이면 2번도 답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조금 불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번. 워라벨에 대한 의견. 그래서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에 대한 의견. 갑을 보시면은 워라벨 문화는 사회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 기능론이죠. 워라밸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대요. 의미부여죠. 상상론이고요. 신입사원인 저는 워라밸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어요. 기득권층인 임원, 기득권. 갈등론이죠. 기득권층인 임원들은 원하는 시간에 퇴근하지만 저 같은 신입사원들은 선배 직원이 퇴근해야 퇴근할 수 있거든요. 하이퍼 리얼리즘이네요. 1번 갑의 관점은
기능론이니까 사회가 유기체와 같다고 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을의 관점은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체계에 초점을 두는 건 거시적 관점이잖아. 그죠? 을은 상상론이니까 틀렸고요. 3번. 주관적 상황정에 대한 이해도 상상론인데, 얘는 이제 갈등론이고요. 갑병은, 갈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균형을 지향한다고 보는 건 기능론밖에 없죠. 5번. 을의 관점은 상상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 관계는 이거 기능론 거죠.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3번. 주차 금지를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정하다. 사회 질서 유지가 나왔죠. 기능론이죠. 내가 그 광주에서 이 경기도 광주예요. 우리 광주에서 밥 먹은 적 한 번 있지 않아, 우리? 네. 주차 위반을 딱지가 왔거든? 근데 사실 제가 주차를 좀 아무 데나 막혀.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생각이야. 주차는 내가 공간을 만들면 거기가 주차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주차 딱지가 진짜 한 달에 한 2개 정도 날라. 엄청 많이 날라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제가 과속을 좀 해서 과속 딱지도 날라오거든? 이거 뭐 자랑은 아니고 제가 신호 위반은 안 해요. 신호 위반은 안 하고 음주운전도 안 해요. 근데 과속은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최근에 차를 바꿨잖아. 이제 원래 타던 차가 있고 폭풍이 저 원래 폭스바겐을 탔거든요. 이름이 폭풍이고 이제 새 차를 샀는데 얘를 이제 중고로 팔았거든. 중고로 팔았는데 팔고 돈까지 받았어. 돈까지 받았는데 그 딜러한테 전화가 왔는데 명의 이전이 안 된대. 차가.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야. 행정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알아보니까 내 차가 압류됐더라고. 내 차에 압류가 돼 있었어.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작년도 아니라 재작년이야. 24년. 근데 나는 주차 딱지가 하도 많이 날라오니까 날라오는 대로 이제 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한번 못 낸 거지. 내가 2년 동안 벌금을 안 내서 압류를 당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압류가 되면 그럼 차를 가져가면 되잖아. 그럼 내가 이제 못 가져가게 돈을 냈겠지. 응? 근데 차를 또 압류해놓고 가져가진 않더라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만 원. 그래서 저는 얼마를 냈냐면 4만 1,320원을 냈어요. 1,320원. 그 다음에 나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범칙금을 부과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다. 그쵸?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한테는 4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4만 원 내면은 그거는 사실 더 타격이 크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 예, 제 친구들이 좀 이렇게 부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내 친구들 다 차가 있어. 다 차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같이 여행을 가는데 그 고속도로를 타잖아. 그러면은 1차선이 보통 버스 전용 차로예요. 근데 자기는 버스 전용 차로로 운전을 한대. 어. 나머지는 막히거든. 여기 이제 정체가 발생하고 버스 차로는 뻥 뚫려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거 걸리면 벌금이 5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은
5만 원이 내기 싫으니까 막혀도 이렇게 가잖아. 근데 얘는 이거는 5만 원짜리 프리패스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가면 1시간 정도 단축이 되지 않냐. 어? 그러면은 나는 내 시간의 가치가 5만 원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말도 처음에는 이제 웃겼다? 근데 이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 맞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맞는 말 아니야? 왜냐면 내가 이 1시간을 아낌으로써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어겨도 어기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아요. 어, 이런 친구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 나는 좀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소득에 따라서 이제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벌금을 많이 낸. 근데 그럼 또 문제가 발생해. 왜냐면은 똑같이 과속하는 건 똑같은 잘못인데 누구한테는 더 큰 처벌을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법학에서는 또 반대를 하겠죠. 이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분석하는 학문이 사실 사회학인 거잖아. 사회학이 너무 재밌습니다. 어디 갔어, 노란색? 응, 응.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갈등론이에요. 응. 그래서 갑의 관점은,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하죠. 기능론도 사회의 변동 가능성, 사회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2번, 갑의 관점은 사회구조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건 상상론인데 여기 지금 상상론 없죠. 3번, 의의 관점은 갈등론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보죠. 4번, 의의 관점은 사회규범이 지배 집단의 합의, 그죠? 얘네들끼리 합의했잖아 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찌질하게 합의했잖아 이러진 않고요. 혁명을 일으켜 투쟁 이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5번, 얘네들은 모두 거시적 관점이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기능론에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4번. 만성 질환을 지니게 되면 자아관념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만성 질환자에게 타인이 보이는 반응과 타인이 보일 것으로 상상되는 반응에 기초하여 나타난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상황을 정의하는 게 아닐까? 응.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만성 질환자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막 내가 발작을 일으키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라고 상황을 정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대. 그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의미 부여가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요. 답은 1번이네요. 개인들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2번,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보는 건 갈등론이죠. 그 다음에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도 갈등론.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 이게 무슨 성이라고? 무슨 성이야? 무슨 성? 항상성이죠. 기능론. 5번, 구조적 모순에 따른 계급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갈등론이죠. 이런 게 나는 좋은 거야. 어차피 얘는 이제 기능론, 갈등론 중에 하나를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 갈등론은 어차피 나가리예요. 답은 하나니까. 답은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3일차가 끝나고요. 얘는 한 4시간 반이란다. 4분 30초 정도 푸시면 됩니다. 4일차로 넘어갈게요. 4일차. 얘는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혼밥족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 그래서 전통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소속 간 형성에 중요했는데, 이러한, 얘들아, 이거 진짜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얘는 지금 혼밥 쪽이 증가하는 현상을 사회 문제로 보는 거거든. 근데 사회 문제를 식사 규범이라는 특정한 뭔가를 딱 집어가지고 그게 약화돼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아까 기능론 찾기에서 기억나니? 얘들아? 기능론 찾기? 어, 기능론은 사회 제도가 다 문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일부분의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걸 알아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얘는 기능론이고요. 과거에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외톨이로 여겼으나가 중요해요. 이게 의미부여거든. 응. 최근에는 혼자 밥 먹는 행위를 가족이나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세련된 도시인의 생활 방식으로 보는 이들, 이것도 의미부여죠. 형은 혼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 그러면은 은택이가 혼자 밥 먹고 있으면은 은택이가 세련된 도시인인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진 않죠. 네. 얘는 의미부여이기 때문에 상성입니다. 은택이는 맨날 혼자 밥 먹거든요. 맨날 혼자 밥 먹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맨날 혼자 밥 먹는 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혼자 밥을 절대 안 먹어. 혼자 먹을 바에는 안 먹는다거든. 은택이 좀 신기하더라고. 병.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혼밥은 불평등하대요. 불평등한 분배 구조. 얘는 갈등론이죠. 1번 갑의 관점은 기능론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이거는 상상론이잖아. 틀렸죠? 2번 을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는 기능론이죠. 3번 병의 관점은 갈등론은 갈등이 필연적이고 사회운동의 원동력이라고 보죠. 답은 3번. 4번 을의 관점은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회 구조적 요인은 이거 거시적 관점 거잖아. 을은 미시적 관점이죠. 5번 을, 병 모두. 사실 나는 을, 병 모두라고 한 순간 그냥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 둘은 공통점이 없거든. 공통점이 없진 않은데 공통점이 있죠. 뭐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어, 아무튼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됐다고 보는 건 기능론이라서 둘 다 그렇게 안 봐요. 답이 될 수가 없다. 2번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역할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정된다. 사회적 합의. 이 규범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의 목록을 제공할 뿐인데, 근데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나타난 게 그냥 목록을 제공할 뿐이래요. 그럼 지금 이거를 좀 약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에 따른 역할은 규범화된 특정 사회적 요구를 고스란히 반영하지는 않는데, 그럼 뭔가 이 사회적 요구, 이게 이제 사회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영이 그대로 되지는 않는데. 그럼 이제 슬쩍 삘이 오셔야 돼요. 뭔가 이 사회 체계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나? 부정적은 아니고 좀 열등하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파악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게 의미 부여잖아요. 음. 그래서 의미를 부여한 순간 비로소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기능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상상론이죠. 1번 구조적 모순, 이 갈등론이죠. 2번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 기능론이고요. 3번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이 갈등론이죠.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도 갈등론이죠. 5번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한 주체, 그죠? 이게 상상이지. 5번이죠. 이게 정말 괜찮은 문제다, 그죠?
내가 별표도 쳐놨어요. 이렇게. 안 보이지? 다리가 아프네. 지금 몇 분 정도 찍었어? 빨리 합시다. 이번엔 커피가 나왔어요. 커피의 각성 효과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과거에 비해 활력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고, 현대사회에서도 커피를 마시는 문화는 사회의 유지, 그죠? 기능론이네. 커피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변해왔다. 의미 부여. 상상론이죠. 그래서 커피는 기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료를 여겨서 이슬람 전역에 전해졌지만, 알라신이 많은 휴식을 방해하는 음료로 여겨지면서 소비가 금지되기도 했대요. 다 커피 생산 과정은 노동자 착취의 연속이래. 벌써 약간 혁명가의 냄새가 나죠. 노동조합 같은 느낌? 커피 농장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불공정한 분배 구조, 수익은 농장주에게 돌아가는, 얘네가 이제 기득권이죠. 갈등론이네. 가해 관점은 상황 정의와 의미에서는 상상론이죠. 나의 관점은 상상론은 대립과 갈등은 갈등론 거고요. 가해 관점, 갈등론은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체계, 이 거시적 관점이잖아요.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 맞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나의 관점은 상상론은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 기능론이죠. 5번 가다는 기갈은 거시죠, 거시.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보는 건 기능론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4번. 이제 퍼즐형이 나오는데, 얘들아, 퍼즐형은 뭐부터 봐야 된다고? 기억이 또 안 나죠. 평가 먼저 보라 그랬죠. 그래서 답변 1은 틀렸대. 틀립니다. 답변 2는 맞대요. 그럼 답변 2부터 봐야지. 맞았으니까. B, C와 달리 A에만 해당하는 특징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비판을 받는 거래. 그럼 A가 기능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답변 1은 틀렸는데 한번 볼게요. C에만 해당하는 게 주관적 생활 세계를 중시하는 거는, 얘는 C가 상상론이라고 본 건데 그게 틀린 거니까 C는 상상론이 될 수 없고, 그럼 나머지 하나인 갈등론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이제 상상론, B가 상상론이 되는 거고요. 1번 A는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봅니다. 니은 B는 상상론이 아니라 갈등론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죠. 그 다음에 갈등론이 아니라 상상론이 사회지도보다 인간의 행위에 주목하죠. 답은 1번. 네. 이렇게 하시면은 4일차가 또 끝나죠. 4일차는 한 5분 30초 정도로 제가 드렸는데, 이걸 내가 나중에 푸는 거를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그럼 이제 너네가 깜짝 놀라면서 현타가 오겠죠. 왜 이렇게 빨리 풀어? 이러면서. 올리지 않는 걸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일차가 좀 이제 킬러 유형을 제가 모아놨어요. 5일차는 제가 10분을 드렸는데 실제로 10분이 걸리셔도 돼요. 진짜 어렵거든. 1번부터 좀 봅시다. ABC를 찾아주는 얘는 퍼즐형 문제에 해당하는데, A는 사회규범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익에 기여한다.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익이래. 그러면 갈등론은 양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기능론이잖아. 근데 이제 너네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A는 기능론이다 라고 봐요. 그럼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냐면 A는 이게 아니라 A가 이렇게 주장하는 B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야. 그러면 기능론은 A가 아니라 B죠, B. 응. 이런 거 싫지. 이러면 이제 너네는 사회문화가 말장난을 한다 이러는데, 너네가 국어를 못하면서 말장난을 한다고 하면 좀 곤란해. 응. 이제 A는 기능론을 이제 반박하는 거야. 응. 사회규범은 기존 질서 유지를 통해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래. 그럼 A가 기능론을 이렇게 반박하는 거니까 A가 갈등론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인 C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거고, 1번 A는 갈등론은 사회적으로 공유됐다고 보는 건 기능론이죠. 갈등론은 특정 집단끼리, 기득권끼리, 지배 집단끼리 공유했다고 봅니다. 틀렸죠? 2번 B는 기능론은 상황 정의는 상상론거지. 틀렸고요. 3번 C는 상상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건 기능론이야. 4번 A, B는 갈등론, 기능론은 거시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B, C는 기능론, 상상론은 사회규범이 지배집단의 합의에 의해서는 갈등론이죠.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좀 어렵죠. 어려워. 얘들아, 교사의 평가부터 봐야 돼. 옳은 서술은 학생은 한 명이야. 그럼 이제 학생들마다 어떻게 좀 구분을 했는지를 좀 봅시다. 자, 답은 일단 답변이 예잖아. 그러면은 답은 A가 사회 각 부분이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는 답은 A가 기능론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을은 아니오야. 아니오. 얘는 B는 사회규범이 지배집단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 게 아니래. 그럼 얘는 B가 갈등론이 아니라고 본 거지? 응, 그죠? 그 다음에 병은 얘야, 얘. C는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럼 얘는 C가 거시적 관점이 되는 거라서 C가 기능론이나 갈등론 중 하나다라고 보는 거고, 얘는 아니오야. 얘는 A가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본대. 그럼 얘는 A가 기능론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근데 옳은 애는 한 명밖에 없대요. 그럼 얘들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럼 얘는 A가 기능론이라 그랬는데 얘는 A가 기능론이 아니래요. 그러면 둘 다 틀릴 수 있어? A는 기능론이면서 기능론이 아닐 수는 없죠. 이 둘 중에 한 명은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럼 얘네 둘은 확실히 틀린 거지. 응? 누가 틀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요 중에서 이제 A, B, C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C는 거시적 관점이 아니니까 C는 미시적 관점일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럼 C가 상상론을 정해지는 거고. 그럼 이제 B가 기능론, 갈등론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갈등론이 무조건 아니래요. 그럼 얘가 기능론이죠. A가 갈등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럼 누가 맞는 거야? A는 갈등론이니까 얘가 틀린 거죠. 이렇게는 틀렸고 얘가 맞았습니다. 1번 A와 달리 C는 상상론은 상호 의존 관계는 기능론 거였지. 2번 B와 달리 A는 갈등론은 집단 간 갈등을 원동력으로 보는 게 지금 뭐가 잘못됐네요. B가 갈등론이 오메 얘들아, B가 갈등론이 아닌 게 틀린 거니까 B가 갈등론이지. B가 갈등론이 아닌 게 틀린 거잖아. B가 기등론이죠. 아니, B가 갈등론이죠. 됐니? 나도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B와 달리 A는 기능론은 집단 간 갈등을 원동력으로 보는 갈등론이잖아. 틀렸죠? 3번 C와 달리 B는 갈등론은 상황 정의는 상상론 거죠.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되나 비판을 받는가? 이건 기능론이니까 기능론과 상상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답이 4번이죠. 5번 개인이 구성해내는 주관적 생활세계를 중시하는 것은 상상론이라서 B랑 C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답은 4번.
수행평가형 문제인데 이런 게 이제 어렵죠. 나도 어려워. 나도 이거 다 풀고 왔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첫 번째로 질문별로 구분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얘는 C와 달리 A, B는 얘는 A, B가 사회구조를 중시한대. 그럼 얘는 A랑 B가 거시적 관점이라는 거고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A와 달리 B는 사회 어느 시점이나 모순이 돼야 돼. 그럼 얘는 B가 갈등론이라고 본 거잖아. 어? 나머지는 알 수가 없거든? 그럼 이제 모순을 좀 찾아보시면은, 얘들 봐봐. 얘는 A, B가 것이고, 얘는 B가 갈등론이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갈등론이 맞잖아? 어? A가 기능론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얘도 맞고 얘도 맞지. 그럼 얘는 1점이 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요거 중에 하나는 틀려야 돼요. 일단 요게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더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게 맞았다고 쳐볼게.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려야 되거든. 1점이니까 그럼 답이 얘죠. 그럼 얘네가 틀렸죠. 그럼 얘는 1점이니까 얘 1점이고 2점이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얘가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채점을 못 하죠. 채점할 수 있는 게 이거 채점할 수 있네요. 이게 아니오가 맞겠지. 나머지는 이것도 채점할 수 있네요. 얘가 아니오니까 얘가 맞고. 얘는 1점이니까 얘 틀리고, 얘는 얘가 틀렸으니까 얘가 맞고. 그러면 1점, 2점, 1점이네? 그럼 얘는 요게 틀리면 되고, 요게 틀리면 되고, 요게 틀리면 되네. 우연히 맞춘 거예요. 요렇게 하면 돼.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게 맞아요. 그럼 C가 상상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답이 아니오니까 B는 갈등론이 아닌 거지. 그럼 B가 기능론이고 A가 갈등론이네. 막 그렇게 막 해도 되나요? 이러면은 나도 이렇게 해요.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얘들아 이거 볼래? 어, 이렇게 나오나? 나도 이렇게 나 이거 한 번 했다 틀려가지고 두 번째 한 거야. 진짜 이렇게 해요. 어, 응. 그러니까 원래 이런 유형이야. 뭔 소린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A와 달리 B는 기능론은 각 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B와 달리 C는 사회의 안정을 중시하는 건 기능론. 3번 C와 달리 A는 갈등론은 상황 정의가 아니죠. 이거 상상론이고요. 가에는 얘들 가는 답이 얘잖아. 그럼 옳은 내용이 들어야 되거든. 근데 C와 달리 A는 갈등론이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것은 상상론이죠. 그럼 얘는 지금 틀렸죠? 그럴 수 없습니다. 5번 지금 나에는 답이 아니오니까 틀린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A와 달리 B는 기능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판을 하는 것도 기능론이죠. 그럼 얘는 맞는 내용이 들어오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이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응, 응. 얘도 일단 교사가 보니까 이 지금 교사가 또 짜증이 나는 게 누가 옳게 발표했는지를 안 알려줬어요. 성질을 보니까 기억이 을이라면 병이라면 을이 아니라면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누가 옳게 발표했는지 경우의 수를 나눠라라는 거예요. 짜증이 나죠. 한번 볼게. 갑은 A가 갈등을 원동력으로 본다니까 A가 갈등론이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을은 B는 사회 체계를 중시한대. 그럼 얘는 B가 지금 거시적 관점이라는 거고 C와 달리니까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병은 C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데, 그럼 얘는 C가 기능론이라는 거잖아. 그럼 심지어 얘는 모순을 찾을 수도 없어. 왜냐면 얘는 A가 요거다, 얘는 B가 요거다, 얘는 C가 요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다 틀리죠? 그 다음에 얘는 갈등론 얘기하고, 얘는 상상론 얘기하고, 얘는 기능론 얘기하잖아.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옳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어? 이 옳게 얘기한 사람이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에 따라서 A, B, C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갑이 옳게 발표하면은 A가 갈등론이 되죠. 그죠? 그럼 얘가 맞으면 얘네들은 틀린 거잖아. 그럼 C는 기능론이 될 수 없어요. 그럼 C가 상상론이거든? 그죠? 그럼 B가 기능론이 되는데, 얘들아, 이게 좀 이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틀렸다 그랬죠. 틀렸다 그랬지. 근데 A, B가 거시적, B가 거시적이고 C가 상상론이야. 그럼 맞는데? 어. 개 이상하죠? 이건 뭐냐면 갑은 절대 기억이 될 수 없어요. 어. 이거를 못 찾아. 이걸 못 찾아요. 어떡해. 그럼 이제 을이 맞았다고 쳐볼게. 자, 을이 맞으면은 C가 상상론이죠? 응. 그럼 이거 틀려야 되잖아. 그럼 A는 갈등론이 아니니까 A가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이지. 응. 그럼 보시면은 A가 갈등이니까 틀린 게 맞죠? C가 상상이니까 틀린 게 맞죠? 그럼 얘만 맞죠, 얘만. B는 거시고 C는 상상이고. 그럼 을은 옳게 발표한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네요. 병. 이건 병만 맞았다. 그러면 C가 기능론이죠. 요거 틀려야 되니까 A는 갈등론이 아니면 A가 상상론이 되는 거고, 그럼 B가 갈등론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B가 거시적 관점이긴 하지만 C가 기능론이니까 얘도 틀리죠. 얘도 틀리고 얘만 맞네. 그럼 이제 얘네 둘 중에 이제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B는 얘들아 무조건 갈등론이에요. 얘는 맞을 수가 없으니까. 갈등론은 계급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이익이 조화롭다고 보냐? 존나 조화롭지 않다고 보죠. 틀렸고, 2번 기억이 을이라면 요거를 따라가시면 되는데, A는 기능론은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중시하는 건 상상론이니까 틀린 거지. 3번 기억이 병이라면은 이게 맞는 거니까, B는 갈등론은 집단 간 대립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이라고 봐? 이건 기능론 거죠. 4번 기억이 을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을이 아니라면은 갑이겠냐? 병이겠죠. 병이 맞다는 거니까 요거를 따라가라는 거거든. 그럼 C는 기능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기억이 병이 아니라면 을이겠지. A는 기능론은 혁명, 급격한 사회 변동은 갈등론이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급진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는 건 갈등론이 되는 거고요. 답은 4번이다. 그래서 이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데이 5는 10분 정도 걸리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수능에 나와도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그 정도 난이도가 되는 문제야. 틀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6모 이후부터는 틀리면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데이 6으로 넘어가 볼까요? 데이 6. 이제 데이 6부터는 제가 1단원, 2단원을 다 섞어놨는데요. 기억부터 볼게요. 최근 꽁치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로 꽁치 가격이 상승했대요. 이건 사회문화 현상이죠. 꽁치 어획량을 줄이는 것도 사회문화 현상. 우리나라는 과거 차가운 해류를 타고 동해 인근으로 내려온 꽁치. 이건 꽁치가 내려온 거니까 자연현상이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및 해류의 변화도 자연현상. 1번 기업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었죠.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합니다. 3번, 디귿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릴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경험적 자료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달리를 쓸 수 없고요. 5번, 기억, 니은,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죠.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 2번 보시면은,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 의해 강제되는가? 특정 집단이 이 갈등, 지배 집단이죠. 구분할 수 있대.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가 갈등론이어야만 해요. 근데 개인의 행동이 개인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 사회 구조에 의해 규제되는가? 이거 거시적 관점이잖아요. A랑 C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이 거시적 관점인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인 B가 상상론이 되면서 이 중에 하나의 갈등론이 있어야 되니까 A가 갈등론, C가 기능론이죠. 1번 A는 갈등론은 상호의존적인 관계고 기능론보다는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사회의 변동을 중시하는 건 갈등론이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기능론이 사회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죠. 답은 3번이죠. 4번 A, B는 얘네 둘은 사회제도의 영향을 중시하는 건 B는 아닙니다. 5번 A는 갈등론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얘는 상상론에서 강조하는 거죠.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3번 얘는 이제 제시문 독해네. 대화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인사말, 표정, 몸짓과 같은 신호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대요. 의미를 부여. 그래서 시작된 대화의 과정에서 표정이나 말투를 보며 분위기를 파악한대. 이건 상황정이죠. 그래서 맥락이 형성되고 대화가 이어진다. 상상론이죠. 1번 유기체, 이거 기능론이고 2번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 이거 항상성이잖아. 얘도 기능론이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 이것도 기능론이고 대립과 갈등의 측면에서만 파악한다는 갈등론이죠.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게 미시적 관점이라서 상상론이 맞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 얘는 기출 같은데요. 언제 기출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제 얘가 맞대요. 그럼 맞는 게 맞는 거니까 맞는 거야. 그러면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게 맞대요. 그럼 얘 B가 상상론이죠. 그죠? 응. 나머지는 우리가 이 빈칸이 뚫려 있어서 알 수가 없어. 기억부터 볼게. A, C와 달리 B는 상상론은 사회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맞죠? 니은 A가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보는 건 기능론이지. 그러면 가에는 지금 얘라고 했는데 빵점이니까 맞는 게 틀린 거라서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사회 각 부분이 C는 C는 이니까 C가 지금 갈등론이죠.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가. 이거 갈등론이 아니죠. 그럼 틀린 내용이 잘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은 답이 될 수 있어요. 디귿까지밖에 없구나. 이거 다시 지울게요. 디귿, 나는 아닌 게 맞아. 아닌 게 맞으면 아닌 거예요. 그럼 A는 이 틀린 거거든? 이 틀린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거든? 그러면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게 들어가면 이거 기능론 거잖아. 그럼 A는 기능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A가 기능론이 아니면 C가 기능론이겠지. 그럼 A는 갈등론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가에는 C는 근데 얘가 틀렸으니까 나 아닌 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틀린 게 들어가야 돼. C는
기능론은 대립과 갈등을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건 갈등론이니까 이게 틀린 거지. 그럼 틀린 게 들어가야 되는데 틀렸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네요. 답은 5번이다. 팔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6일차까지가 된 거 몇 시간째 찍고 있는 거지? 1시간? 자, 우리 7일차. 7일차 빠르게. 1번부터 봅시다. 신규 승용차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했대요. 이건 사회문제상이죠.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건 자연현상. 전기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건 사회문화현상. 미세먼지 및 나노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거는 가스에 포함된 얘네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거라서 자연현상이죠. 1번 기업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이 나타나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달리가 들어갈 수 없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확실성이죠. 한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이죠. 4번 류일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명확하다가 맞습니다. 5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묶일 수가 없지. 서로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찾으시면 되는데 얘는 1점이니까 맞아야 되죠. 그래서 미시적 관점은 상상론밖에 없어서 기역은 상징적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 얘는 둘 다 빈칸이니까 몰라요. 얘는 사회제도를 지배와 피지배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을 보는 게 맞대요. 그럼 얘가 갈등론이겠지. 근데 얘는 기능론이 맞으니까 가에는 기능론이 들어가야 되거든. 기억부터 봅시다. 상상론이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해 설명해? 아니죠. 기능론이었고요. 니은이 상상론이라면 지금 보시면은 상황정의, 상호작용 이렇게 나왔죠. 여기 상상론이잖아. 여기에 상상론이 들어가면은 디귿은 1점이어야 되지? 틀린 거죠. 그럼 그냥 5번이네. 리을은 갈등론은 갈등을 원동력으로 봅니다. 가에는 기능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질문 1과 2는 A, B를 구분할 수 있대요. 요거로 지금 A랑 B를 구분할 수 있고요. 3과 4는 B랑 C를 구분할 수 없대. 그럼 이 둘의 응답이 같은 거거든? 그럼 항상 공통점부터 보는 게 유리하단 말이야. 볼게요. 사회 구조적 측면, 거시적 관점이네. 그러면 B랑 C는 둘 다 거시적 관점인 거고, 그러면 A가 상상론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상상론이랑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기능론이죠?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 것도 기능론이죠? 그럼 얘는 상상론과 기능론을 구분하는 거라서 B가 기능론, C가 갈등론이 됩니다. 이제 질문 4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같은 대답을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1번 사회가 유기체, 이거 기능론이라서 틀렸고요. 2번 대립과 갈등은 갈등론에서 틀렸고 급격한 사회 변동 가장 적합한 요 갈등론이죠. 혁명을 통한 급격한 사회 변동은 갈등론이 설명하는 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사회문화상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이렇게 하면은 기능론은 아니요 갈등론도 아니오라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번 사회는 어느 시점에서나 구조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건 갈등론에만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X고 얘는 O라서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괜찮나요? 마지막 이거 하고 좀 쉬어야겠어. 사실 쉴 시간이 없네요. 아휴. 봅시다. 얘는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서술하는데 얘 맞았죠. 그러면 얘는 사회규범 및 사회구성원 전체 합의 이렇게 나와있죠. 기능론이잖아. 그래서 B가 기능론인 거야.
얘는 틀렸네. 왜 틀렸는지 보시면 사회 구조적 측면이래. 그럼 얘는 거시적 관점이죠. 그럼 이 둘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거시적 관점이 구분이 안 되니까 A는 갈등론일 수밖에 없지. 그럼 C가 상상론이겠지. 그러면 B랑 구분되는 C의 특징, 이 상상론의 특징 써야 되는데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는 사회 체계의 힘을 강조하는 건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빵점이죠. 얘는 맞으니까 가에는 상상론에만 해당한 내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갈등론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이론이잖아. 틀렸고요. 3번 B는 기능론은 인간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기능론은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강조하겠죠. 4번 C는 상상론은 특정 계급, 이 지배 집단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갈등론이죠. 틀렸고 답은 5번이겠네요. 가에는 상상론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상황에 대한 주관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상징 활용에 주목한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데이 7은 한 6분 정도 잡고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지 해설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 일주일 동안 사회문화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2주차 주간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